국정수행평가가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요. 새로 바뀐 데로 가보니 김건희 여사 땅이 그 근처에 많다는데 IAEA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건에 관한 한 우리 요구의 일정 부분을 관철할 여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거 아닌가? 자, 일부 전망자들 함께 여론을 읽고 전망하는 분 모셨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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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중립기어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중립기어 보셨나요? 유튜브에서 몇 번 봤고요. 예. 제 다른 일정 때문에 실시간으로는 못 봤는데 네네. 생각보다 아주 탄탄하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 눈동자가 탱글탱글해서 아, 진짜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앞으로 여론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지는 않겠습니다. 오, 네.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여론 조사 네. 당황스러우셨고. 부탁드리고요. 네. 저의 단짝 권기범 동아일보 기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그냥 재밌게 이것저것 소식 보면서 잘 네. 지내고 있었고요. 구독자분들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했는데 다시 저희가 아는 저희 단골 구독자분들께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론조사 결과 집계에 앞서서 호흡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국에 이미 많은 비가 내렸고 곳곳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권기범 기자님, 현재 전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늘 오전 6시에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사망이나 실종되신 분들이 50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어제 이제 밤 11시와 이제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 이제 특히 이제 충북 오송에서 있었던 그 궁평이 지하차도 이제 침수 사고 관련해서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제 밤에 이제 추가로 수습된 시신 한 구 포함해서 그 내부 수색은 지금 종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포함해서 전국에서 지금 사망자가 41명에 달하고 있고 실종되신 분들도 지금 전국에 9명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2011년도 이후에 이제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 호우 관련된 피해자가 발생을 해서 그리고 일시적으로 대피한 사람들은 지금 전국에 12,0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출근길에는 비가 내리고 있던데 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나요? 네, 지금 저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약하게 비가 계속 내리고 있던데 지금 8시에 이제 발효된 걸로 보면 경기 남부하고 강원 중남부하고 그다음에 충청 남부지방까지 다 호우특보가 지금 발효가 돼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 쪽에 지금 비가 좀 많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당 30에서 한 60mm 정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지금 경기 남부 쪽도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한 60mm 정도 비가 올 수 있다고 해서 비 피해 계속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도 계속 비가 올 거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강윤 소장님은 호우 피해 혹시 없으시죠? 네, 저는 도시 지역에 살고 있어서 큰 피해는 없는데 TV로 참상을 보는 게 왠지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물론 500년 만에 온 기록적인 폭우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점이 많겠죠. 인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같은 것은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고 통제 이런 것들을 조금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인재의 성격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참 반성하고 부끄럽고 하루빨리 고쳐야 되죠. 매년 이런 재해를 겪고 나서 고쳐야 된다는 말만 하기를 벌써 몇십 년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호우 피해 관련해서는 3부에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소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죠. 여론조사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2%로 일주일 전보다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57%로 집계됐는데요. 이러한 하락폭은 6%포인트 하락폭은 올해 한국갤럽 주간조사 기준으로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네, 소장님 일단 총평을 간단히 해주시자면요. 네, 조사 시점이 11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이때는 아직 이번 폭우의 참상이나 대규모 피해가 전해지기 직전이고요. 네네. 리투아니아 나토 회의에 참석했던 대통령 부부의 일테면 무슨 쇼핑 이런 것들은 반영되기 전이고 네. 10일, 13일 이 건의 가장 빅 이슈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를 둘러싼 공방. 예. 이게 굉장히 컸는데 양평 지역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고 네.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원도 쪽으로 놀러 가는데 필요한 6번 국도 그 문제를 넘어선 지가 오래됐죠. 양평이 인구가 급증하면서 네. 6번 도로는 주말에는 나들이 도로로도 많이 쓰이지만 평상시에는 생활도로 그리고 산업도로 수도권 간선도로 중에 하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고속도로를 놓자는 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고 우리가 흔히 예타 하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아시긴 하겠습니다만 네. 예산을 세워서 착공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죠. 그 예타도 이미 마쳤는데 노선이 좀 변경되는 과정에서 투명치 못한 대국민 설득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커졌고 예. 이건 서울이나 양평의 지역적 이슈가 아니라 전국적 이슈로 좀 확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직전에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와서 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방류해도 큰 과학적으로 문제는 없겠다는 취지의 예. 발표를 해서 그러면 IAEA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건에 관한 한 우리는 아무런 옵션이 없는 건가? 우리가 개입하거나 목소리를 강하게 내거나 우리 요구의 일정 부분을 관철할 여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거 아닌가? 이 두 가지가 여론을 상당히 악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게다가 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1년 2개월쯤 됐습니다. 작년 5월 초에 10일인가 아마 취임식을 했으니까요. 예. 그 뒤로 갤럽 조사만 따지고 보면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 조사치는 찬성률이 48, B 조사는 40. 그럼 누구 걸 믿어야 돼? 누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회사 거를 쭉 통시적으로 봐오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잡아야 되는 건데 조금 이따 리얼미터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네. 갤럽이 아주 오래전부터 한 3, 40년 전부터 쭉 자체 조사를 해오곤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 매주 한 번씩 국정운영평가 잘했느냐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느냐 이걸 쭉 물어오고 있어요. 네. 대통령 취임 이후로 한 주에 잘한다가 6%포인트가 떨어진 건 딱 2번입니다. 언젠가요? 이번 주하고 예. 정확히 1년 전 작년 7월 첫 주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온갖 검증 과정에서 아름답지 못한 얘기들이 많았죠. 예. 그리고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아니 공정할 것 같아서 윤 후보를 찍고 뭔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국무위원 면면을 보니까 예전의 사람들과 굳이 차이가 뭘까? 예. 왜 우리는 꼭 지명되고 나면 송구해하는 후보들만 봐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실망감이 좀 네. 컸어요. 그 한 달 뒤에는 이제 만 5세 입학 때문에 맞아요.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사퇴하는 일. 그때도 6%까지는 안 빠졌었고 장관 인사파동 때 6%포인트 빠졌고 요번이 빠졌으니까 유권자, 시민들께서 느끼는 타격감. 야, 이거 좀 문제가 있어. 왜 이럴까 하는 걱정과 우려와 실망은 굉장히 큰 지점이다. 네. 게다가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정 견해가 예. 이 전주 54%포인트, 54%에서 네. 이번 주 57%로 한 주 동안에 3% 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6%포인트가 줄고 못한다는 3%포인트가 늘었어요. 그럼 도합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6, 3, 9%포인트가 벌어진 거죠. 예. 한 주 동안에 9%포인트는 특히 갤럽 조사로서는 어마어마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갤럽 조사의 그동안의 누적 데이터의 특성을 보면 변동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 갤럽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조사 기법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취임 후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낙폭이 큰 딱 2번인데 요번이 그때다.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10%포인트에 육박하는 지지율 변동이 있었다. 네. 두 가지죠.
그러면은 이제 IAEA랑 양평 고속도로 이제 해외 유럽 순방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그렇죠. 저거라는 말씀이신 네, 건데 네. 그럼 이번에는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이유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32%였는데요. 네. 긍정평가 응답자들은 그 가장 큰 이유로 외교를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결단력, 추진력, 뚝심과 노조 대응이 뒤를 이었고요. 국방 안보, 전 정권 극복, 경제 민생 등이 뒤따랐습니다. 네, 그러면 반면에 부정평가도 한번 볼까요?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57%로 부정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네. 그다음 외교 문제가 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후 경제, 민생, 소통, 미흡, 일본 관계 등을 꼽았는데요. 소장님, 이 긍정평가 이유와 부정평가 이유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네. 외교랑 소통 문제에 대해서 긍부정으로 동시에 평가가 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이렇게 상반되는 입장 차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어요. 우선 첫째 갤럽은 이런 항목은 객관식으로 쭉 불러주고 번호를 고르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전화 상담하고 통화를 하면서 선생님은 뭘 잘하는 것 같습니까? 또는 어느 부분에 실망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모든 응답자들이 외교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예.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뭔가 우리 외교 정책이나 대외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하면 그 전화 상담원들이 표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장 근사한 곳에 기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쵸. 쉽게 말하면 주관식이에요. 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선생님은 이 정부 중에 하는 일 중에 뭐가 제일 못마땅하십니까? 1번 외교, 2번 독선, 3번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고 있다. 물가를 잘 못 잡는 것 같다. 뭐 인사가 마음에 안 든다. 등등등 불러주고 기타 이렇게 하는데 예. 갤럽은 친절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부정평가 중에 가장 많은 게 후쿠시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든 분이 14%고 예. 외교 문제가 14%예요. 저는 네. 이것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후쿠시마에 대한 불안함과 왜 일본이 저런 세계의 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태평양에 좋지 못한 물을 걸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 건 아니니까 그쵸. 왜 꼭 저 방법밖에 없을까? 듣자 하니 고체화시키는 방법도 있다는데 아무튼 그런 데서 불만이 하나 있었고요. 네. 자, 그럼 일본한테 이걸 좀 야무지게 따지고 중국하고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대치할 게 아니라 예. 조금 뭐 필요한 건 얻고 경제적 실리도 좀 얻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후쿠시마와 외교는 일정 부분은 교집합이 좀 있다고 보는데 네. 액센트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일 텐데 예. 그런데 대통령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외교를 꼽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려 32%가 외교 아주 잘한다 이겁니다. 그 말은 윤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층도 그만큼 분명히 있다. 예. 아,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굴욕 외교 또는 어느 한쪽에 눈치를 보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막 일본하고는 팍 싸우기만 하고 중국하고는 막 이랬는데 우리한테 경제적 실질 정보가 있었는지 몰라.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고 반대로 최소한 14% 또는 후쿠시마까지 합치면 약 28%의 사람은 외교 이슈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건데 저는 예. 이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일 사안을 상반되게 바라보는 극도의 양분화된 진영 논리가 시민들 사이에도 상당히 굳건히 퍼져 있다. 예. 그러니까 윤 정부를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은 윤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호의적으로 보고 아, 잘하네. 그동안 말이야 중국이 우리한테 너무 오만했어. 근데 이제 우리도 할 말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외교 문제에 대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주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일본한테 저자세해야 돼? 강제징용 노동자들 보상하는 걸 왜 우리 돈으로 하지?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물어주시오 라고 판결을 내린 게 몇 년 전인데 네. 왜 우리 후속 정부가 우리의 대법원의 결정을 짓눌러가면서까지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냐? 이거 굴욕 외교 아니냐? 이렇게 동일한 상황을 두고 완전히 바라보고 있다. 다르게. 네. 이건 아마 대선 전에 끝까지 아주
모든 진영으로 탁 수렴돼서 쟁패에 가까운 그런 정서가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럼 권기범 기자님, 네. 지난 화수목 11일부터 13일 사이에 있었던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이 여론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뭐 일단 이 외교 이슈 관련해서는 이게 10일, 13일이 딱 그겁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출국해서 이제 리투아니아에 가서 예. 기시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그동안에 발표한 뒤에 이제 이어졌던 그런 약간 국민들의 불안함 이런 거를 약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을 받는 발언을 이렇게 했던 그 기간인데 네. 그게 이제 12일 날 했고 보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된 건 13일인데 그때도 별로 이렇게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네. 안 일어났다는 거죠.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약간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평고속도로 관련 논란이 아무래도 네. 좀 이제 국민 정서에 좀 부정적으로 와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이제 백지화 뭐 이렇게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백지화가 아니라 일시 예. 정지라고 하는데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면서 약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좀 불안, 약간 불신 이런 예. 것들을 사실은 좀 더 키우지 않았나. 악재로 오히려 원희룡 장관이 한 게 오히려 악재가 된 거죠. 이게 네네. 본인 나름대로는 이제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신 건데. 뭐 그런 건데 네. 이게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17일 월요일 어제 발표된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 조사 결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 동안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7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함이 38.1%, 잘 못함이 58.9%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 하락도 정도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6%포인트 급락했잖아요. 네. 근데 리얼미터는 1%포인트만 하락한 걸로 나와요. 이 하락폭 차이가 있는 이유는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차이가 너무 크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런가요? 누가 맞는 거야? 네. 어디 걸 아니, 어디 걸 신뢰해야 시민들께서는 예. 당연히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제가 여론조사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누가 맞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 뭐 3%, 4%는 비슷하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1과 6은 너무 큰데 네. 우선 조사 방식이 갤럽과 리얼미터는 다릅니다. 거의 극과 극이라고 할 만큼 완전히 달라요. 예. 갤럽은 아까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수목금. 1000명을 화수목. 1000명을 선관위에서 번호를 사와서 이른바 안심 번호라고 합니다. 네. 사람이 전화를 해서 하는 거고요. 갤럽은 리얼미터는 네. 일주일에 5일을 조사합니다. 예. 그런데 하루에 500명씩 조사를 해요. 네. 원래는 대개 샘플을 1000명 정도로 만들죠. 그리고 정치 관련 특히 후보들이 뭐 누가 1위, 누가 앞섰다, 뒤섰다 그런 거 하는 대선 기간에 많이 보아오셨던 네. 그거는 1000명 하는 것을 선관위에서도 강력한 권고사항으로 전하는데 리얼미터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하루에 500명씩 닷새를 조사하는데 매일매일 이슈가 다르잖아요. 네. 첫날은 양평, 비가 많이 와. 그러다 리투아니아에 가서 기시다와 윤 대통령이 회담을 했는데 거의 뭐 이제 방류는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 예. 하루 이틀 있으니까 쇼핑권도 터졌어. 이걸 기민하게 그때그때 다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하나 장점이고 예. 둘째는 조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달라져요. 네. 매일. 근데 갤럽은 1000명에 대해서 그 1000명한테 똑같은 질문을 주고 또 답을 얻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 리얼미터는 사람도 다르고 조사 기일도 길어지면서 이 통계 처리를 하는 법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정교한 게 필요한데 그때그때 이슈가 달랐기 때문에 갤럽처럼 수미 일관한 조사 방식에 의해서 추출된 데이터와는 달리 네. 변동폭이 이번에는 굉장히 적었어요. 네. 근데 다른 때는 흔치는 않습니다만 리얼미터께 변동폭이 클 때도 가끔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룰이 너무 달라요. 예. 하나는 법과대학에 들어가는 친구고 하나는 상과대학 음대라고 할까? 네.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어떤 거를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보면 좋은가요? 흐름을 보는 건데요. 네. 갤럽도 변동폭은 미미하지만 네. 하락. 부정평가는 조금 늘었고 예.
긍정평가는 좀 줄었다. 네. 근데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네. 우리가 갤럽 걸 먼저 보고 나면 이거는 별 변화했다고 느끼기가 힘들다. 그런 정도겠죠. 한 말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 말을 꼭 첫 시간이니까 드리고 싶은데 저 여론조사 누가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한 거야? 내 주변에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왜 저런 결과가 나와? 흔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네. 대개 사람들은 정서나 생각, 주의,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아무래도 소통하고 교류하게 마련입니다. 전혀 엉뚱하게 내 친구들은 뭐 이런데 좀 태극기 할아버지하고 갑자기 친하게 지내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반대도 있고. 그쵸.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주변의 생각은 대개 이쪽으로 가는데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면 아, 나 저거 못 믿겠어. 네. 이렇게들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이 정도쯤은 되는 모양이구나. 이 정도가 어떨까? 네. 그러면은 그 저희 전화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네.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이러고 전화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갤럽이 처음에는 이번 달부터 갤럽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중요한 말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또 이 부분만 떼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갤럽은 그동안은 RDD라 그래서 네. 무선번호 호출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화번호를 뽑은 다음에 인구 축도에 맞게 이렇게 했는데 응답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다들 그냥 안 끊어버리니까요. 그렇죠. 네. 되게 귀찮잖아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정보도 일부 넣어야 예. 하고 끝까지 조사해 응하시는 분들은 전 저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서울 동아일보가 있는 데가 중구? 종로구인가요? 중구인가요? 종로구입니다. 종로구에 20대 남자가 몇 명이 살겠죠. 예. 그건 전체 우리나라 유권자가 한 4,500만이 조금 안 됩니다. 그거를 지역별, 연령별, 성별, 축도를 나누면 종로구에 20대 남자가 일테면 10,000명이라고 칩시다. 네. 근데 주민등록표상으로 인구 표본을 만들어서 이걸 1,000명으로 줄이면 총 샘플이 1,000명이니까 그럼 아마 7, 8명밖에 안 될 겁니다. 예. 근데 7, 8명을 20대 남자의 의견을 물어봐야 정확한 축도가 되는데 네. 그거 채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심번호라는 것을 사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 종로구에 있는 20대 남자는 모두 12명쯤을 조사하면 된다. 네. 그런데 휴대폰 이동통신 3사의 마켓 쉐어가 있죠. 예. SK텔레콤이 48%, KT가 28%, LG U+가 23%입니다. 오늘 현재입니다. 여기에 알뜰폰 가입자 700명 가량은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넣어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를테면 종로구에 사는 20대 남자 12명이라고 칩시다. 예. 그중에 반절은 SK텔레콤. 그럼 SK텔레콤 사용자 중에 반을 뽑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면 엄밀성을 좀 높이는 예.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평가 그 결과 두 개를 둘 다 살펴봤는데 네. 둘 다 국정 수행 평가가 잘 못하고 있다. 하락세를 네. 타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정부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역시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예. 예타까지는 다 기존 안, 양서면으로 가는 기존 안으로 했다가 갑자기 강상면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사비도 조금 더 들고 거리도 늘어나지만 저희는 향후 모든 효과를 고려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를 먼저 말하는 게 매우 중요했다. 네. 나중에 새로 바뀐 데로 가보니 김건희 여사 땅이 그 근처에 많다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이거는 그 순간 그게 알려지자마자 인화성 강한 휘발유가 그냥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예. 정치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관이 백지화를 하니까 주무장관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예타의 예산까지 일부 그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한 사람이 백지화 시킬 수 있나? 이거에 대한 반발이 또 생겼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네.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섬세한 소통과 설득 네. 이런 게 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정당별 지지도 하나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리얼미터가 13일에서 1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은 44.2%, 국민의힘은 37%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넘어서 앞선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네. 소장님, 제가 살펴보니까요. 양당 격차가 지난 조사에서는 5.8%포인트 수준이었는데 네. 이번에 다시 7.2%포인트로 벌어졌어요. 격차 발생 이유? 아마 반사 이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히 민주당이 눈에 잘한 건 띄게 페어플레이, 파인플레이를 한 거 잘 생각나세요? 별로 안 납니다. 조금 악재가 많았죠. 네네. 후쿠시마 거는 아무래도 여당에게 뭔가 돌아갈 공산이 크고요. 정서적으로. 예. 과학적인 것은 많이 좀 진전되긴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정서의 영역에서 왠지 좀 찜찜하고 불안해. 지금 그거를 명확히 해소를 못 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홍을 앓고 혁신위원회가 한두 가지 것을 내놨지만 당에 의해서 거부되어 버리니까 사실 예. 민주당도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난 것은 저는 호용오차도 조금 생각을 해서 네. 이번에는 민주당이 조금 더 벌리는 것으로 나왔는데 비근한 예로 저희가 조금 앞에 살펴봤던 갤럽 거를 보면 두 정당 지지도가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거기서는 아주 팽팽해요. 예. 비등하고. 리얼미터는 항상 이따 시간이 되시면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관위 가서 보시면 리얼미터는 제가 알기로 대여섯 달 동안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안팎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한 67개, 제가 늘 챙겨보는 67개를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 없다고 답하는 예. 분들의 비율이 높다. 천장급입니다. 예. 20, 둘 다 못하고 있다. 네, 이거네요. 28에서 한 34, 5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최근 20년 내에 네. 저는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거 매주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전망자들은 매주 화요일에 진행할 예정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 코너 이름이 전망자들인 만큼 전망 하나씩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순방 그것도 들어올 거잖아요. 네. 이 조사에. 앞으로 지지도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이번 수해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좀 컸다는 것. 예. 물론 대통령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큰 사건이 터지면 국정의 포괄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아무래도 대통령에게 향하는 게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적 정서인 것 같고요. 네. 리투아니아에서 뭐 순방 중에 있었던 조금 뭐 그런 것들이 여론에 반영되기에는 수해 참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되풀이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그때 나올 한두 여론조사에서도 조금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네. 틀리면 어떡하죠? 내기라도 할까요? 네. 그럼 권 기자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도 뭐 그 소장님 말씀처럼 호우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치권이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약간 논쟁하고 있던 거를 약간 중단하고 네. 이제 호우 피해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특별히 뭐 약간 보합세라고 표현하나요? 약간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8월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예. 그때 되면 또 약간 부정 의견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그쵸. 없지 않을까. 예. 그 사이에 뭔가 관련된 좀 액션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서 또 한 번 요구를 하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반응이 별로 그쵸. 뭐 왜? 네. 약간 이런 분위기라서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강윤 소장님과 권기범 기자님의 전망이 맞았는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 조사 결과 갖고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망자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시 후에는요. 저희가 원래 2부에서도 하던 거였죠. 2부가 아니라 시즌2에서도 하던 동아일보 이승원 부국장 모시고 2부 청계천 오지랖이라는 코너로 새 단장했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